여러분, 왜 우리는 아프고 병이 생길까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도 물론 큰 원인이지만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감염이나 외부 자극에 맞서 싸우는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지속되거나 과도해지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염증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자가면역 질환처럼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아프고 병이 생기는 데에는 결국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튀긴 음식이나 고과당 식품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해 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있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저도 피자, 치킨, 콜라 같은 음식을 가끔 자주 먹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몸이 무거워지고 어깨나 무릎이 평소보다 더 자주 아픈 것 같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염증을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이 줄어드는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과 정신까지 안정되어 건강은 물론 평소에 하는 일의 성과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항염 효과가 뛰어난 채소와 과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 이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사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항염증 효과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입니다. 퀘르세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염증이 불처럼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소방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인들은 트랜스지방, 고과당 식품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이 오래 유지되면 몸속에는 하나 둘씩 작은 염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불씨들이 제때 꺼지지 않는다? 그럼 결국 큰 불, 즉 만성염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퀘르세틴이 소방관처럼 등장해서 이 염증 불씨들을 싹 진압해 주는 것이죠. 특히 염증을 촉진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염증 단백질을 차단하여 염증이 번지는 것을 잘 막아줍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을 쉽게 설명하자면 장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으면 장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는데요. 저도 이러한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배에 가스도 차고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펙틴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오면 이 불순물들을 쓱쓱 닦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펙틴을 독소자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납, 수은과 같은 유해한 중금속이나 장 내에 쌓인 노폐물을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게 만들거든요. 독소와 펙틴이 붙으면 독소가 더 이상 장벽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장 해독이 되는 것이죠. 장 속을 잘 정리해주면 나쁜 독소들이 제때 배출되고 좋은 영양소는 몸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으니 우리 몸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면 전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할 여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흔히 우리 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사과, 두 번째는 실온에 둔 미지근한 사과죠.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느 사과가 더 좋을까요? 차가운 사과는 한 입 베어 물면 아삭하고 시원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차가운 사과는 위가 약한 분들이나 공복 상태로 드실 때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과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과는 웬만하면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지근한 사과는 위장의 자극이 덜해서 소화가 더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이 사과의 단맛도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과 다른 식이섬유도 미지근한 온도에서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펙틴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과 만나면 젤리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차가운 온도에서는 젤리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게 되어 펙틴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식이섬유가 충분히 물을 흡수해서 부드러운 젤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에서 독소를 잘 흡착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의 많은 영양소들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앞서 설명한 퀘르세틴, 펙틴 성분도 껍질에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C도 30%가량이 이 사과 껍질에 있다고 하니 면역력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껍질째 드시는 것이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사과를 껍질째 드실 때 농약이나 왁스가 걱정되시죠?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큰 볼에 물 1리터 정도를 채우고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어 잘 섞어주신 다음에 사과를 10에서 15분 정도 담가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과를 꺼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척하면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약간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과가 어느 정도 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 치아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산성 성분 때문에 공복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복 사과보다는 식후 사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당 지수가 낮아도 과당이 주성분입니다. 물론 과일의 천연 과당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 결국 지방 축적을 유발하여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과가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미지근하게 그리고 껍질째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과 하루 1개씩 건강하게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만 잘 드셔도 이 불필요한 약 복용은 피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